은빛 바람의 언덕, 푸른 바다가 내려다 보이는 제주도의 한 외딴 언덕 위, 거대한 저택에서 병들고 지친 5살 소녀가 매일 아버지의 강요에 의해 저택 구석구석을 청소해야만 했다. 어느 날 소녀가 홀로 울고 있을 때 부유한 아버지 소유의 백마 설풍, 슈에풍 이 창문 너머로 모든 것을 지켜보며 무언가 크게 잘못되었음을 감지한다. 동물은 소녀가 처한 비인간적인 환경 때문에 상태가 위독하다는 것을 알아차린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어느 날 밤, 방에 갇혀 열에 들떠 신음하던 소녀는 결국 정신을 잃고 쓰러진다. 설풍은 창문 너머로 모든 것을 목격했고 그 후 몇 분간 그가 벌인 행동은 모든 이해를 뛰어넘는 대담하고 긴장감 넘치는 것이었다. 이야기는 이렇게 시작된다. 은빛바람의 언덕기라 불리는 저택의 복도에 첫 흐느낌이 울려 퍼졌을 때 5살 소녀 서아는 이미 잠에서 깨어 있었다. 작은 손가락으로 자기 키만 한 빗자루를 꽉 쥐고 있었다. 갈색 머리는 대충 묶여 있었고 창백한 얼굴에는 어린 나이에 어울리지 않는 다크서클이 드리워져 있었다. 대리석 계단 위에서 이 지역에서 가장 부유한 사업가인 박태준 회장이 차가운 눈으로 딸을 내려다보고 있었다. 완벽하게 재단된 양복을 입은 그는 5분도 안 되어 3번이나 금시계를 확인했다. 서아야, 그의 목소리가 천둥처럼 울려 퍼져 소녀를 떨게 했다. 아직 현관도 다 못 쓸었느냐. 제 시간에 임무를 완수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있겠지. 소녀는 열 때문에 어지러운 것을 애써 무시하며 움직임을 서둘렀다. 새로운 기침이 터져나와 잠시 멈칫했고 외로운 눈물 한 방울이 죽은 개의 뜀뺨을 타고 흘러내렸다. 내 새로 닦은 바닥을 내 눈물로 더럽히지 마라. 박 회장이 경고했다. 이거 끝내고 서재로 가도록 투자자들을 만나기 전에 책장을 전부 먼지 떨어내야 하니까. 서아는 거대한 창문 너머로 푸른 들판을 보았다. 아버지의 위풍당당한 백마 설풍이 집 근처에서 한가로이 풀을 뜯고 있었다. 말이 고개를 들자 마치 소녀의 시선을 느낀 듯했다. 잠시 동안 그들의 눈이 마주쳤고 서아는 가슴속에 따뜻한 기운이 퍼지는 것을 느꼈다. 서아야, 딴짓하지 마라. 아버지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들렸다. 아니면 또 그 어두운 방에서 밤을 보내고 싶으냐. 어두운 방은 가장 끔찍한 벌이었다. 창문도 없는 작고 차가운 방, 사흘 전. 딱딱한 바닥에서 잔 탓의 등은 아직도 아팠다. 오랜 경력의 주방장인 박 아주머니가 급히 지나가며 안타까움이 담긴 눈빛을 보냈다. 그녀는 돕고 싶었지만 박 회장의 위협은 분명했다. 누구든 간섭하면 즉시 해고였다. 서아의 마지막 식사는 어젯밤 박 아주머니가 몰래 건네준 딱딱한 빵 조각이었다. 서아는 어렴풋이 어머니 이수진의 얼굴을 떠올렸다. 어머니는 이 저택의 전 하녀 중 한 명이었다. 서아가 겨우 2살 때 박 회장이 제대로 치료해주지 않은 병으로 세상을 떠났다. 설풍이 창가로 다가오는 것이 보였다. 박 회장은 서아의 일을 점검하며 중얼거렸다. 그럭저럭이군. 이제 서재로 가라. 먼지 한 톨이라도 발견되면 어떤 벌을 받을지 알 것이다. 폭풍우가 몰아치던 오후. 서아는 겨울 정원에 거대한 유리창을 닫고 있었다. 열 때문에 몸이 떨렸다. 밖에서는 설풍이 안절부절 못하며 서아가 기침하거나 비틀거릴 때마다 불안하게 발을 굴렀다. 박 아주머니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아가씨, 세상에 그녀가 속삭이며
서아의 임에 손을 얹었다. 열이 불덩이 같아요. 괜찮아요. 서아가 힘겹게 대답했다. 그때 엄격한 표정의 최 실장이 들어왔다. 천둥 소리가 울리자 설풍이 걱정스럽게 울었다. 최 실장은 서아와 창밖의 설풍을 번갈아 보더니 결심한 듯 말했다. 서아야, 부엌에 가서 새 걸레 좀 가져오렴. 부엌에서 박 아주머니는 물 한 잔과 빵 한 조각을 준비해 두었다. 얼른 먹으렴. 아가씨. 그녀는 서아의 손에 해열제 하나를 몰래 쥐어주었다. 밖에서는 설풍이 쏟아지는 비를 맞으며 꼼짝도 하지 않았다. 참 이상하구나. 박 아주머니가 말했다. 마치 널 지켜주는 것 같아. 그 애는 제 친구예요. 서아가 속삭였다. 최 실장이 걱정스러운 얼굴로 나타났다. 서아야, 회장님께서 부르신다. 서재를 청소하라고 하셨어. 서재는 사냥 전리품과 조상들의 엄격한 초상화로 가득 찬 가장 무서운 곳이었다. 부엌을 나서며 서아는 마지막으로 설풍을 보았다. 말과 소녀의 눈이 마주치는 순간 번개가 하늘을 갈랐고 말의 눈에는 결연한 약속 같은 것이 담겨 있었다. 서재에서 박 회장은 서에게 일을 시켰다. 저 말 이상하게 구는군. 그가 문득 말했다. 팔아버릴 때가 된 것 같아. 서아의 심장이 내려앉았다. 제발요. 안 돼요. 그녀가 속삭였다. 뭐라고 박 회장이 화를 내며 돌아섰다. 네가 이 집에서 감히 의견을 내. 그때 초회 실장이 다급하게 들어왔다. 회장님, 긴급 전화입니다. 박 회장이 나가자마자 최 실장이 속삭였다. 전화는 없어. 하지만 회장님을 내보내야 했어. 너 열이 너무 심하구나. 밖에서는 설풍이 더욱 흥분했다. 마구간을 관리하는 김 기사가 흠뻑 젖은 채 문가에 나타났다. 실장님, 설풍이를 마구간에 넣을 수가 없습니다. 마치 누군가를 지키는 것 같습니다. 서아는 일을 계속하다가 결국 바닥에 쓰러져 의식을 잃었다. 이제 망설일 때가 아니야. 최 실장이 선언했다. 김 기사님, 지금 당장 이선우 원장님 댁으로 가세요. 말 한마리가 위급하다고 하세요. 마을의 수의사인 이선우 원장은 사실 비극적인 개인사로 서울을 떠나기 전까지 유능한 의사였다. 김 기사의 설명을 듣자마자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그는 수의사 가방과 함께 다시는 쓰지 않으리라 맹세했던 낡은 의사 가방을 챙겼다. 저택에 도착한 이선우 원장은 서아가 위중한 폐렴에 걸렸다고 진단했다. 당장 항생제가 필요합니다. 회장님께서 절대 허락하지 않으실 겁니다. 최 실장이 걱정했다. 그럼 회장님이 모르게 해야죠. 이 원장이 주사를 준비하며 대답했다. 제가 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도 아이를 죽게 내버려 둘 순 없습니다. 밖에서 설풍이 크게 울었다. 이 원장은 창가로 다가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설풍이 환한 창문을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었다. 정말 놀랍군요. 수의사 생활 내내 이런 행동은 본 적이 없습니다. 다음 날 아침, 박 회장은 모든 사실을 알게 되었다. 그는 서아가 누워있는 방으로 돌진하며 분노에 차 소리쳤다. 감히 내 등 뒤에서 이런 짓을. 그가 다시 서아에게 손을 올리려는 순간 밖에서 굉음이 들렸다. 설풍이 분노에 찬 울음소리와 함께 저택의 벽을 온 힘을 다해 들이받은 것이다. 벽에 금이 가고 방 전체가 흔들렸다. 벽을 무너뜨리겠어요. 김 기사가 소리쳤다. 박 회장이 분노하며 밖으로 나가려 할 때 저택에 사이렌 소리가 울려 퍼졌다.
경찰차와 아동보호 전문기관 차량이 문을 통과하고 있었다. 최 실장이 턱을 치켜들었다. 제가 불렀습니다. 더는 공범이 될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설풍이 마침내 진정했다. 마치 도움의 도착에 만족한 듯했다. 서한은 이선우 원장의 집으로 옮겨졌다. 노란 집이라 불리는 따뜻한 곳이었다. 원장의 딸이자 간호사인 하나가 서아를 정성껏 돌보았다. 설풍도 그곳으로 옮겨졌고 서아의 방 창가를 한시도 떠나지 않았다. 경찰 조사를 통해 박 회장의 모든 학대 행위와 아내 이수진을 방치하여 죽음에 이르게 한 사실이 드러났다. 더욱이 숨겨져 있던 유 원장이 발견되었는데 이수진은 자신의 막대한 유산을 모두 딸 서에게 남겼다. 6개월 후 은빛 바람의 언덕. 저택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 되었다. 그곳은 수진의 집이라는 이름의 아동보호센터로 탈바꿈했다. 서아의 유산으로 자금이 마련된 곳이었다. 완전히 건강을 회복한 서아는 이제 새로운 가족의 사랑 속에서 밝게 자라며 자신과 같은 아픔을 겪은 다른 아이들을 돕고 있었다. 설풍은 아이들의 마음을 치유하는 승마치료 프로그램의 중요한 일원이 되었다. 수진의 집 개원식 날, 해질녘 하늘에 아름다운 무지개가 떠올랐다. 무지개는 새 간판과 설풍이 있는 마구간을 잇는 것처럼 보였다. 서아는 설풍의 곁에 서서 바람에 속삭였다. 엄마, 고마워요. 그렇게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었다. 치유와 두 번째 기회,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이야기. 가장 어두운 밤에도 우리의 꿈을 지켜주는 백마가 있고 수평선 너머에는 더 밝은 새벽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음을 증명하는 이야기였다. 감사의 말, 사랑하는 청취자, 그리고 독자 여러분께 은빛 바람의 언덕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읽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소녀 서아와 충직한 친구, 설풍의 여정을 통해 모든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희망과 용기, 그리고 사랑의 힘에 대한 메시지를 전할 수 있었기를 바랍니다. 이 이야기는 때로 가장 위대한 보호자는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기적은 가장 예상치 못한 곳에서 발견될 수 있음을 상기시켜 줍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의 동행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의 삶에도 늘 빛과 온기가 가득하기를 바랍니다.